편하게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돈은 이미 모두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모두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돈을 받는 겁니다. 급여는 사장이 줄 것이고, 사업가는 고객이 줄 겁니다. 저자는 이 점을 자수성가 백만장자 507명에게서 공동점으로 느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책을 볼 때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은 특히 그랬는데요. 구독자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중 불멸의 지혜편에서 실체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요. 저자인 나폴레온 힐도 책의 전반에 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 원칙이고 이것을 할 때 우리도 비로소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제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짧게 알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인드무비 커스터마이징은 2월 초쯤이면 다시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빠르게 해서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에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면 너무 유명하지만 자기계발을 처음 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짧게 저자를 소개하자면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중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를 만남을 계기로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며 이들을 부와 성공으로 이끌었던 철학의 핵심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억만장자 시크릿의 라파엘 베지아그와 유사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나폴레온 힐의 저서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근간이 되는 중심 아이디어, 그리고 힐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성공 원칙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 사례를 추가해 한 권의 온전한 증보 개정판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발행처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이고 2024년 1월에 나온 완전 따끈한 신간 도서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상기시켜보죠. 실체는 워낙 풍요로워서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되고 이미 가졌음을 믿고 감사함을 값으로 치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우리에게 온다고 했었죠. 이를 보여주는 짧으면서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가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주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요. 배를 탄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목사는 더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물이 더 차올라 목사는 교회 지붕의 첨탑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또 나타나서 목사에게 타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는 이번에도 다른 사람을 구해주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배는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홍수로 인해 더 물이 차서 목사의 턱 밑까지 차게 되었고 목사는 두 번째 기도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또 배가 나타나서 목사를 구해주려 하였습니다. 목사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요. 그렇게 배는 지나갔고 목사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3번이나 구해주려고 했는데 다 됐다고 하길래 죽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보냈지만 목사는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온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온다는 것이 확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실체 혹은 신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같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전 영상에서처럼 마약 중독자였다가 8천억을 버는 그랜트 카돈도 부의 확신의 저자 밥 프록터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폴레온 힐의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에도 실체 혹은 신 혹은 우주는 우리가 요청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응당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미 가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가졌음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온다는 오늘의 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성공을 위한 17가지 법칙을 챕터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왜 이걸 첫 번째로 잡았을까요?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온다는 것과 연계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을 요청할 때 요청이 명확해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청을 할 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남들이 이거로 돈 벌었다고 하니 저도 이거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뭐라는 거야 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요청이 명확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자도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책의 첫 번째로 잡았던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요청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올 때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 대가가 현금이든 현금이 아니든 무엇이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한 성공 법칙이 통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한 것 중 한층 더 노력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떤 할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의 점원들 대부분이 할머니를 피했으나 한 점원만이 다가가서 도울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있는 것뿐이라고 했고 점원은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에게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하여 그 직원의 명함을 받았고 비가 그치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 직원을 콕 집어서 스코틀랜드로 와서 가구와 비품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 할머님은 미국 철강 대부인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저자는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100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100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가치를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마음가짐이 합해지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곳에서도 이 법칙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으면 물론이고 매장 직원들이 친절하면 그 음식점에 또 가고 싶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항상 잘 가는 삼계탕집이 있는데요. 그곳은 음식도 맛있고 특히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일에 가도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삼계탕으로 원기 보충도 하고 사장님의 에너지를 받고 싶어 와이프와 자주 가곤 합니다. 구독자님도 그런 곳 하나 정도는 알고 있지 않으세요? 한층 더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층 더 노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명확한 목표가 한층 더 노력하기와 이어지고 결국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적었다면 저자가 정한 기본 동기와 맞는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동기는 10가지가 되는데 저에게 맞는 동기는 이 3가지였습니다. 마음과 몸의 자유로움, 인정과 자기 표현에 대한 욕망, 물질적인 부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자기 보존, 사랑, 두려움, 섹스, 사후세계에 대한 욕망, 분노, 미움은 나머지 동기들입니다. 본인이 적은 목표가 저자가 정한 동기부여와 맞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목표를 항상 상기시켜줄 도구를 얻으신 겁니다. 동기부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니까요. 목표도 확실히 정했다면 우주, 실체 혹은 신은 아까 목사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그걸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1단계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계속 상기시켜줄 동기부여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1920년대 소박한 신발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 유명 백화점 체인을 세우게 되었죠. 노드스트롬은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류를 구매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고객을 대신해 고객의 가족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세세한 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드스트롬도 이 서비스가 악용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옷을 산 뒤에 문제가 없는데도 한번 입고 반품하거나 노드스트롬 직원들을 개인 심부름꾼처럼 취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노드스트림은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고 전국의 어느 백화점도 따라오지 못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엄청난 고객 충성도를 확보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노드스트롬은 서부에서 동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편하게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돈은 이미 모두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모두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돈을 받는 겁니다. 급여는 사장이 줄 것이고 사업가는 고객이 줄 겁니다. 저자는 이 점을 자수성가 백만장자 507명에게서 공동점으로 느꼈던 겁니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에 저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층 더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와 점원의 사례처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스터키 시스템도 불면의 지혜에서도 집착의 법칙에서도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에 있지만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더 많이 일하기 싫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었는데도 안 보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지만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목표와 동기부여를 도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체증의 법칙이 확실하게 작용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최선의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보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노력하며 최선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나 보수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남보다 절대 뛰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일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요청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목표는 동기부여라는 도구로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층 더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다시 명확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거기다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누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이러한 성공 원칙을 만들어 오면서 나는 수많은 위인들을 관찰했다. 다음은 내가 그들을 관찰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 자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현재의 당신이 가진 특징들을 파악한 다음 그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강화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 선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려는 동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마스터마인드 연합, 자립심, 자기훈련, 승부욕을 바탕으로 한 집요함, 통제 범위 안에서 잘 다듬어진 상상력, 신속하고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습관, 추측이 아닌 알려진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습관, 한층 더 노력하는 습관, 자유로이 열정을 표출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뛰어난 감각, 반감 없이 비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인간의 10가지 기본적인 동기숙지. 한 번에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담. 부하 직원의 실수를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지. 부하 직원과 동료에 대한 인내심.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능력 인정.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 실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끝까지 해내는 습관. 속도보다는 철저함을 중시하는 습관. 신뢰할 만한 성격. 위의 열거한 자질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익숙할 것이다. 자기 자신은 이미 저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자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성공을 위한 17가지 원칙의 본질이므로 이러한 자질들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한 가지 자질만을 키울 수는 없다. 자기 주도성을 통해 믿음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행할 명확한 목표도 없이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정리되는 책 내용입니다. 명확한 목표, 목표에 따른 동기부여 점검, 한층 더 노력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에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을 리 만무하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생기지 않을 리 없고 목표가 생길 수도 있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보상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이 구독자님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님과 저를 포함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상을 만들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무비의 인간관계에서처럼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상하고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계발 책을 벌써 한 50권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여러 서적을 읽다 보니 서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연결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저 책이 떠올라 더 확신이 서게 되는 점이요. 조 디스펜자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억이 확고하게 되는 뇌의 시놉시스 연결이요. 반복을 통해 강화하거나 어떤 특정한 감정 혹은 물건에 의해 떠오르게 되어 더 강화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도움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가 지은 책이고 빌리 버튼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원하는 배우자의 자질과 특성을 새기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